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그 원래는 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뭐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대국이 분양 많이 해가지고 집값 하락했다 하는 거야. 그건 아는 사실이고 지금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이게 단순히 공급 과잉이라는 어떤 시장 상황 문제만인 것인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요새 또 대출 문제로 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8월 10자로 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보도 게시판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매번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거에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에 보니까 이제 보통 투자자들 많이 보시는 그 개발 자료 중에 그 중앙투자심의회 그 자료들도 막 돌던데 여튼 홈페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자료를 보는데 뭐 물론 이 회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회의는 했는데 뭐 여론에 따라서 뭐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여기서 결정을 해도 또 막상 은행에서 실행되는 데는 또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 저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7, 8월 달에 수성구 쪽, 뭐 합군 지역 이쪽으로 많이 올랐고 청라원 등력 그쪽으로도 또 신축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전고점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도 뭐 꽤 회복됐다는 이제 평가를 저희도 7, 8월 달에는 받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서울 외곽까지는 온기가 간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전역이 거의 다 올랐고 또 뭐 소위 뭐 강남 뭐 이런 데 쪽은 뭐 사실상 전고점까지 도달했다라고 뭐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을 많이 샀으니까 뭐 대출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복현 금감위원장인가요?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막 사과하고 막 욕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은행이 알아서 대출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일단은 DSR 칸은 이 자체를 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게 또 뭐 정책 자금이냐 은행 자금이냐 따라서 또 DSR 산정 방법이 다르고 또 그 지금 DSR이 이제 원금이 포함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금 산정 방식도 또 뭐 예를 들면 뭐 신용대출이 뉴스에 나왔던데 또 뭐 예적금 대출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네이버에서 시권 계산하면 뭐합니까? 신용 점수 차주의 신용 점수 따라서도 또 대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냐 안 해주냐 이제 이거를 볼 때 하는 게 후순위 담보 대출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 물건은 후순위 담보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고 뭐 충분히 그 담보 물건상 후순위 담보 여력이 돼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금융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구는 후순위 담보 대출이 안 되지만 서울은 후순위 담보 대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 서울 수도권 물건의 담보 가치를 대구보다 높게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도 5억짜리다, 대구도 5억짜리다. 가격은 5억이지만 담보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LTV 할 때 아파트는 LTV 80, 빌라는 LTV 70을 적용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이건 좋은 자산에는 뭐 소위 대출을 더해주고 안 좋은 자산에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구는 대출을 더 줄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개인으로 바꿔도 똑같죠. 신용도 높은 사람은 대출 더 되고 신용도 낮으면 이제 더 해주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대출 회수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금감위원장이라 했으니까 이제 금감원장님인데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해라는 어떤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실수요자는 대체로 이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게 보통인데 그럼 이제 금감원 말은 은행은 강자편인데 약자도 등달아서 돌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서민 실수요자가 되는가. 중앙일보 보니까 이 대출 서류에서 이제 표로 나온 게 있던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이혼을 했다. 같은 집에서 이제 못 살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살아야 되니까
이혼 소유를 제출하면 그 원래는 담보 대출이 안 되는데 뭐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서민 실수요자 부분을 이제 나라가 아니라 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강한 의문이 듭니다.